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입니다. 저까지 함성을. 지난 4월 23일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맹 본사들이 이조차 거부하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것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동발사입니다. 네,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물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와 직접 뽑은 당선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남근 당선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희승 당선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주 밀접한 분이죠. 오세희 당선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윤 당선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재희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김진우 의장님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단체 협상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진우 의장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상권이 본회의를 통과를 촉구하는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벌써 이 자리까지 오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해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고 건강한 가맹사업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미스터피자 물레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미스터피자는 갑질 피해 사건을 알고 계시죠? 본사의 갑질로 인해 갑질 기간 중 두 분이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고 이종현 점주협의회 회장님은 본사의 갑질과 보복 출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당당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모습은 여전하시더군요.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하고 부르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희 앞에 나타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2016년 사건이었던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은 2023년이어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불과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본사 대표는 보복 출정까지 형이 확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점주들이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공정, 불합리를 감내해야 됩니까?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건강한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국회 입법권으로 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꼭 민생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와 정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대미 지지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진성준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입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을 대화하고 협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 아닙니까?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법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여지껏 피하고 미뤄오다가 이제야 겨우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협상권을 얻게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이고 오는 5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의장이 꼭 부의표결을 해주고 부의표결이 끝나면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그토록 지금까지 반대해 왔습니다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협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필요성을 수년 동안 역설해 왔지만 진즉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건너다 볼 수 있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실현하자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아까 참석자 소개해 주실 때 들었던 상호들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호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협상권도 없이 어려움에 처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아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부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고요. 부의된 안건을 또 처리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한 번 정도 남아있을 텐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반드시 21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다는 거하고 무엇보다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원내수석으로서 본회의까지 보내놓긴 보내놨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환호성으로 맞아주셨는데 그 환호성이 비난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제 가맹점주의 어려움 해결에 많이 앞장서 주셨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면서요 이번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통과시켰던 정무위원회에서 4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지난번 국감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100번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 국감 도중에는 좀 압박이 되잖아요. 증인이라는 수단을 써서 압박을 하니까 그동안 안 만났던 분들이 만나시더라고요. 가맹 점주분들을 가맹 본부에서 만남을 하게 됐고, 그 몇 개월 동안 만남 속에서 10년간 묵었던 채점들이, 묵었던 사안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100개의 법이 있는 것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낫더라 라고 하면서 만남의 중요성을 일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집계해보였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가맹점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그랬을 때 가맹본부의 사업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맹본부에서는 형식적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박 내용이었습니다. 깝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진흥원입니까? 아니면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곳입니까? 우리 가맹점주들이 할 일 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사업자에 부담 주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까? 우리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에서 가맹점주들의 묵은 내용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떼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할 일 없이 형식적으로 응하기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서로 장사가 잘 되면 서로 좋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이게 좋은 사업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힘당의 인식입니다. 국힘당은 말로는 항상 민생 하십니다. 우리 30만 가맹점주들의 민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에서 민생을 찾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생을 좀 찾으신다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통해서 민생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5월 28일 날 반드시 출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위원회와 저희 정책위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재희 변호사님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점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상생협의권 입법되기를.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가맹점주님들의 상생협의권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하는데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 꼭 입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여연대 김지호 팀장님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대 발언 요청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인 민생 법안인 이 가맹사업법 처리를 못하면 21대 국회가 과연 민생 국회로 남을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법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발언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저희 초대 을지로 위원장님을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요즘 뉴스 보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계신 우리 우원식 의원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을 하나 대라 그러면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입니다. 2013년에 만들었는데 남양유업 사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 사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CU 가맹점주 3분이 목숨을 끊었고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이 국회에 와서 눈물바다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꼼꼼하게 가맹 본사들이 수탈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일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식도 하고 가맹사업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당시에 국힘 전신의 당이 가맹점주협의회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거기에 교섭권 주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선에서 타협을 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만드는 것까지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고 11년 됐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고 대화하라고 합니다.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왜 힘 있는 자들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 뜯어먹는 데는 앞장서는데 대화하자고 하는 걸 이렇게 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장 큰 문제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야 서민들도 목에다 힘 좀 주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11년 만에 교섭권, 상생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의해야 합니다. 부의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됩니다. 김진표 의장님 꼭 부의해 주십시오. 이 부의까지 흘린 피가 너무 많고 또 흘린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법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0.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인데 99.7%의 중소기업, 700만 중소상인들, 그리고 30만 가맹점주들 이 피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부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부의에서 올라오는 거 부결시키고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짓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받았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통과시킨 법을 또 거부권을 발동하면 국민들의 몽둥이를 받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합시다. 이제 21대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전문가들인 몇 분의 당선자가 기다립니다. 그들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꼭 끌어왔던 김남근 변호사도 이제 당선돼서 왔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 이 자영업을 대표했던 오세희 당선자도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당선자들 몇 분 여기 오신 분들 그분들의 몽둥이를 받지 않으려면 21대 함께 꼭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거부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다 녹아있는 이 법 요번에 꼭 통과시킵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맹점주님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님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터치 상비업종 황성구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맘터치 사례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 중인 맘터치 상비업점은 전국의 맘터치 매장 중 영업이 잘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매장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점주협의를 통해 점주들 간의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얻은 노하우까지 보태 이런 배움을 실천하며 남은 여생을 선한 곳에 활용하고자 점주와 본사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교량 역할로 봉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신규로 매장을 오픈하고자 저희 매장에 찾아오신 분들에겐 초면에도 불구하고 매장 운영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심지어는 주방도 공개하고 실습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더불어 함께 살려는 철학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점주님들께서 저희 상대역점에서 실제로 실습하시고 매장을 오픈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시절 매주 월요일 아침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와 더불어 내가 있고 가족과 더불어 내가 있고 사회와 더불어 내가 있고 교회와 더불어 내가 있다. 이런 더불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사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슈퍼바이저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 방안이 있어 이야기하면 본사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아서 본사와 제가 모임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동기로 점주회비를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맘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우편물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수백 번을 읽어도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저에게 모든 가맹점의 해당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정정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재발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는 각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품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법정신문에 참석하여 물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기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의 수사 결과 허위사실 혐의가 없어 검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경찰서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의 약속도 어긴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점주회를 구성했다가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물품 공급이 중단되었고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마련한 매장을 뜯고 철수하여 인생 노후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선한 의도로 점주회비를 구성하기에 앞장선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 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 물품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에 당사자의 전국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하여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1일당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매장에서 조만한 매장에서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이런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을 재개하였습니다. 저는 물품 공급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1년에 180억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갑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바로 물품 공급을 하였습니다. 본사에는 다른 조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금전 조치가 있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간처분 신청을 인용하기에 망정이지 인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달려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나무 보이십니까? 의원회관 앞에 있는 나무. 저 나무에서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이 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제 파트너며 동업자인 가맹사업자에게 협상 테이블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요구입니까? 상생 협의권 도입 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각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본사의 경영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겪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끌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평생 일꾼 모든 걸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가맹점주가 난립한다는 주장은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현장의 민심을 천취하고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을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아디다스 가맹점주님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디다스 점주입니다. 저희 아디다스점은 99년 3월에 첫 오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IMF 당시 다른 업종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부도가 나서 집도 매장도 땅도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디다스 오픈 당시 부모님이 오픈점으로 이사할 전세 비용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퇴근하며 밤 12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상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드리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본사에서 밀어내기로 공급되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원이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생겨 제대 후 제가 대신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아디다스는 전국 상설점을 폐점하였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매장을 오픈했고 저희 지역을 운영하시던 분이 포기하면서 어렵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가 열심히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조건을 종용했고 협상력이 없는 저희는 생계를 위해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점이 있는 50m 옆에 쇼핑몰에도 오픈을 요구했고 반경 1km 안에 있는 매장을 무려 4개나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 중 1개 매장 빼고는 전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매장마다 수주 타겟 120%, 130% 수주를 받아 결제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고 본사에 이제 너무 어려운 매장을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보복 출점으로 저희를 힘들게 할 거라는 위협을 빈번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까지 매일 50에서 80kg를 스쿠터로 배달을 하며 장사하는 일을 15년 정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젊은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밀려드는 일과 한없이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나이든 사장님들이 매장에 계시면 운영이 어려우니 2세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전략으로 일환으로 매장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대형 매장과 제품 표준화 전략으로 필요 없는 제품을 지정 수량으로 강제 수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매장 매뉴얼 준수와 VM 본사에서 원하는 판매 방식과 운영 기법을 본사에서 교육하고 매장 적용을 위해 본사 직원들이 매장에 자주 방문하여 교육하였고 그리고 평가하여 이를 스토어 체크라 평가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본사 VM실에서는 매 주마다 상품 비주얼 머천다이징 기법을 매장에 적용하여 공지를 하고 있고 또 제품 캘린더에 맞추어 실행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 역시 월마다 할인율 공지를 하고 있고 강제성은 없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대부분의 매장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이렇게까지 통제하는데 본사에서는 통제의 강제성이 없다 부인하였고 공정위는 저희가 가맹점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저희는 2017년 부서장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권유를 하였고 2019년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리모델링 후에도 기존에 봤던 제품을 똑같이 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는데 인테리어 얼마 못 가 저희는 스포츠 매장이라 스포츠 제품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봤던 인기 제품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도 추가 오리지널 샵 추가 오픈을 지속적으로 압박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점의 같은 상권에 또 다른 매장을 내는 행위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 더 이상 오픈할 수 없었고 그동안 제가 1km 내에 저희 지역 상권에서 아디다스 매장만 벌써 10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본사는 온라인 저희 아디다스 본사는 온라인 판매권 강타로 점주들의 빠른 자진 포기와 파산 유도를 위해 인기 상품 공급을 차단하여 더 이상 부채로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인기 상품이 없으면 매우 차갑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나갑니다. 저 역시 작년부터 운영이 어려워서 혼자 80평 매장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도 쉬는 날은 명절 이틀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어렵고 그만둔 직원이 한 번씩마다 도와줘서 바쁠 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매장 개점 후 25년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으로 된 보호장치도 협상력도 아무것도 없이 다시 저희 세 가족의 저와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까지 세 가족의 생계가 다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고 제가 가장 미안한 것은 하는 동안 아이들이 크면서 1년에 한 번 제대로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반복되는 적자로 매달 생계비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 신청과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디다스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 들어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없이 크고 많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디다스 점주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는 6월에 25년도 판매 물량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제품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주 신청도 할 수 없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희 모두는 앞으로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이제 끝입니다. 이런 자리는 저희 같은 처지의 분들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법 개정이 돼서 국회에서 저희 아디다스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BHC 가맹점주협회 진정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진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어떤 간절함이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살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왜 저희들은 매장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2시에 일괄 오픈해야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만 가게 문을 닫아주실까요? 왜 한 달에 2번만 쉴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근무는 물론 휴가도 저에겐 응감생심입니다. 저희들은 아파도 안 되고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까? 가맹점 수익 구조상 직원을 두고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한 달에 2번만 쉬면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필수 품목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결국 때마다 본사는 치킨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저희로서는 치킨 가격 올리기보다는 물류 마진 등을 조정해 가맹점, 가맹본부, 소비자 모두 위민하는 구조를 원하지만 언제나 저희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요즘은 배달앱사에서도 수수료 장난 아니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사랑 이런 내용도 함께 논의하고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체 회의권 없이 대화의 장조차 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누구와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노조와 같은 정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본사와 대화가 너무 간절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촌치킨의 가맹회식 건수가 27건인데 BHC는 367건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시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심의차 이후엔 갱신 거절 당할까봐 노심초사, 늦게 오픈하면 계약 해지 당할까봐 아파도 가게를 오픈합니다. 이래도 저에게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라도 안 주실 겁니까? 가맹사업법 입법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종속당해 불공정, 불합리가 있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불공정과 불합리를 우리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본사랑 합리적인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바로 본사와 대화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안건은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필수 품목도 배달의 수수료권도 아닙니다. 저희 매장 주변에 여성 점주 2분이 암 투병 중이십니다. 한 분은 40대의 젊은 나이로 2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2분이 암이 완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과 휴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완쾌해서 2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입니다. 이상 우리들이 왜 단체 협상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희 간절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목소리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가맹점주는 대화를 하고 싶다. 상생협의권이 민생이다. 민생입법 가맹사업법 개정하라. 대화와 타협하는 협상권 보장하라. 상생협의 가맹사업 발전의 조석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